생생로드 해양탐험대. 부산 경남 사람들이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파랗게 펼쳐진 바다는 늘 우리에게 주잖아요. 귀를 기울여주고 놀아주고 또 길을 내어주고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우리의 바다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새롭게 마련한 코너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자, 오늘은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동근 부산지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장 이동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공단의 김종아 안전운항본부장님 초대해서 우리 영토의 막내들까지 촘촘하게 연결해주는 모세혈관과 같은 바닷길과 여객선에 대해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네, 오늘은 우리 부산의 바닷길과 그리고 이 바닷길을 운항하는 선박, 네. 그리고 바닷길의 길잡이인 바다 내비게이션에 대하여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네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노래요? 어떤 노래일까요? 한번 들어보죠. 해양교통안전 딱 기억에 남는데 이 캠페인송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캠페인송인데요. 아, 역시. 네. 예,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캠페인송을 들으니까 네.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되는데요. 아, 네. 저희 공단이 2019년 7월에 출범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출범 당시에 안전하고 깨끗한 그리고 행복한 바다를 만드는데 모두가 동참하고 지켜나가자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바다와 아주 가깝게 살고 있지만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뭔가, 이건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네. 자, 생생로드 해양탐험대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너 마지막에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해양탐험대 퀴즈가 나오거든요. 5분 추첨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손세정 키트 선물로 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이동근 부산지사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행복한 바다를 위해 공단의 부산지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에서는 현재 약 30여 명의 직원이 부산 지역의 선박 검사와 그리고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 여객선 터미널에서 이른 새벽에 출항하는 여객선과 그리고 밤늦게 돌아오는 여객선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24시간 관리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부산과 제주를 일주일에 3번 오가는 여객선의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라씨도 매일 자동차를 타고 다니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요. 그렇죠. 네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주기적인 검사와 수리를 받아야지 안전하고 오래 탈 수 있듯이 맞아요. 선박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산지사에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부산의 바다를 오가는 약 4,100여 척의 선박에 대해 선박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매년 부산에서 새롭게 건조되는 선박들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튼튼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어지는지도 우리 지사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이나 화물선과 같은 이런 상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선박 외에도 우리 해양 레포처 활동에 사용되는 동력 수상 내적 기구에 대한 검사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자동차처럼 선박도 이거 배를 만들 때 그리고 또 배를 만든 후에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단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배에 대한 선박 검사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혹시 아라씨 국적이 어디시죠? 국적이요? 대한민국이요. 예. 네. 저도 뭐 생긴 건 이래도 저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인 거 딱 보면 알겠는데요. 네. 예. 아라씨와 저처럼 대한민국 사람이면 네.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듯이 바다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들도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선박을 줄여서 우리는 국적선이라고 하는데요. 국적선. 오.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선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통상 국적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국적선에 대해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네. 그리고 한국선급이라는 단체가 정부로부터 선박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서 국적선에 대한 선박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공단에서는 어선을 포함해서 연안여객선, 화물선과 그리고 수상 내적 기구와 같은 우리나라 연안을 운항하는 약 10만여 척의 선박을 검사하고 있고요. 10만여 척. 예. 한국선급은 주로 해외 항로를 운항하는 외항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지사에서는 어선이 약 한 2,400여 척 그리고 일반선이 1,600여 척을 검사하고 있고요. 그 밖에 부산시에 등록된 동력 수상 내적 기구 약 500척에 대한 수상 내적 기구 안전도 검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부산에서 검사하는 일반선의 규모는 공단 전체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상 레저 기구 안전 검사도 수행하고 있고. 예.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산에 일반선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아마 그건 부산이 해양 수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바다를 이용한 해양 물류 사업이 시작되고 또 많은 선박들이 입출항을 하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선보다는 화물선이나 유조선과 같은 일반선의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동차는 직접 수리소에 차를 가져가서 검사를 받거나 고장난 부분을 고치잖아요. 예. 바다 위의 배는 어떻게 검사를 받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렇죠. 선박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선박 검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거 많이 하네요. 선박 네. 검사원. 네. 예. 부산지사에서는 저를 포함한 17명의 선박 검사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 선박 검사원들이 조순소나 항포구 그리고 섬 지역까지도 직접 방문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근 부산지사장님도 선박검사원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조선소와 항포구 그리고 섬 구석구석까지 선박검사원이 직접 방문한다는 건데 직접 방문하시면 가는 길도 멀고 한번 가시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검사와 달리 선박 검사원은 선박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직접 가서 우리가 타는 배가 안전하게 건조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운항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합니다. 멀리 떨어진 섬 지역일지라도 공단의 선박 검사원이 현지에 방문하여 선박 검사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해상 상황이 나빠져 출장 간 섬에서 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땐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어떨 때는 예. 하루 이틀을 더 섬에서 지내야 할 때도 있고요. 예전에는 숙박시설이 없는 작은 섬에 갇히다 보면은 네네. 마을 해관이나 이런 곳에서 며칠을 지낸 적도 있고요. 아. 이처럼 공단에서 검사하는 대부분의 선박이 연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이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겠네요. 섬 곳곳을 또 찾아다니셔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 의사 선생님이시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 검사원에 대한 얘기는 오늘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런 고충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책임도 무겁고 보람도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그 어민들에게는 어선이 곧 일터이자 쉼의 공간이면서도 그 자체로 물과 바다를 연결해주는 교통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안전하고 편안해야 될 텐데 또 그걸 이렇게 또 알아서 고쳐주시는 분이 선박 검사원들이시네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박 검사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요. 노래 한 곡 듣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무진의 바다에 누워 들었어요. 부산의 또 다른 이름이 해양수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부산항을 오가는 배가 많은데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바다에는 도로를 표시하는 선이 없는데 어떻게 길을 구분하고 이동하는지 배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는 건지 이거 궁금했거든요. 배가 다니는 바닷길은 따로 있으면서도 없기도 한데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제는 항로였던 길이 오늘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변해요? 예. 무슨 말이냐면요. 네. 바다의 수면은 겉으로는 평평하게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수심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고 네. 혹시나 암초가 있기도 하고요. 맞아. 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를 피해서 항해하기 위해 선박들은 국립해양조사원이라는 곳에서 발행하는 해도를 이용하는데요. 해도. 예, 바다의 지도를 말하는 네, 겁니다. 네. 이 해도를 통해서 만든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바닷길을 항로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모든 배들이 목적지가 같다고 해서 하나의 항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도가 있다 해도 선박의 특성이나 해양 교통과 그리고 기상 상황 네. 그리고 또 바다에서의 해양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따라 항로는 실시간으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항로는 다른 점이 육로랑 다르게 실시간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에는 뭐 종이로 만든 지도를 꼭 챙기거나 아니면 육안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길을 찾았었는데 바닷길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바닷길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정다해도를 사람이 직접 업데이트해야 하고 충돌 예방도 운항하는 사람의 육안이나 레이더 그리고 경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양 안전 정보도 해도나 책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항로를 사람이 직접 결정을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생기면서 자동차 운전이 훨씬 편해졌잖아요. 엄청 편해졌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네. 하게 되었죠. 바닷길도 마찬가지로 네.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돕는 내비게이션이 생겼는데요. 해양수산부가 주도하여 개발하고 최근에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바다 내비게이션입니다. 바닷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세계 최초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시행 중이라고요? 예. 야, 우리나라는 진짜 K 방역에 이어서 이건 또 K 내비게이션 아닌가 싶네요. 예.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를 그럼 입력하면 바다 내비게이션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항로를 알려주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다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선택하면 네. 항로상의 위험성을 검증하거나 안전한 항로를 추천해주고 또 실시간으로 전자해도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될 뿐만 아니라 선박 항해 중에 충돌이나 자초 위험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음성 안내를 해줍니다. 야. 날씨와 그리고 또 주변 선박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어났던 사고, 속보 그리고 혹시나 운항하는 주변의 양식장과 네. 그물 같은 어장 정보가 있는지까지도 제공해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K 내비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네네. 실제로 유럽의 바다 내비게이션보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앞서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2010년부터 바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했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은 2016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지만 네. 유럽과 달리 차량 내비게이션과 같이 폭넓은 서비스가 가능해졌죠. 과학적 방식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돕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한 지가 이제 막 한 달이 되어 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현재는 총톤수 3톤 이상의 각종 선박은 단말기 의무 장착 대상이고요. 네. 3톤 미만의 선박은 모바일, 구글 앱스토어에서 바다 내비를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단말기 설치 등 더 궁금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우리 바다와 가까워지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부산의 바닷길과 선박 검사 그리고 바다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우리나라의 해양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으로서 안전한 바다를 위해 지난 40여 년을 바다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함께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특히 해양 수도인 우리 부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와 그리고 해양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전 직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가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 스마트한 바다 그리고 행복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마련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거 퀴즈 내고 드려야겠죠? 퀴즈 내주세요. 네. 최적의 항로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음성으로 선박 충돌도 경보하는 세계 최초의 바닷길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1번 바다 내비게이션, 2번 육지 내비게이션. 보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바다 내비게이션, 2번 육지 내비게이션.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5분을 추첨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손세정 키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동근 부산지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